안녕하세요. 미다스에서 온 시간입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거듭했던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이 강세장을 이어갈지에 대한 전망은 분분한데요.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약세장 초입에 서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찾은 곳은 국내에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사 중 1위인 베어링 자산운용입니다. 베어링 자산운용은 글로벌적으로도 이 가치 투자 그리고 배당주 투자로 유명한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박종학 대표를 만나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강달러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이 미국 대선 이후 이 변수 이후의 증시는 좀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 보시나요? 결국에 관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트럼프 측의 진영이 이제 승리를 해서 간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이제 피봇을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금리가 오히려 중장기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네. 지금 통화 정책이 좀 앞으로 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예측을 해가면서 이렇게 갈 텐데 아주 명백하게 그림이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어떤 트렌드로 이제 상승을 한다거나 하락하기보다는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사이클 전환기를 맞아서 배당주 투자 매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베어링 자산운용은 국내의 첫 배당주 펀드를 선보인 것으로 유명하죠. 배당 투자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당주도 그냥 총 수익을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연말이든 배당을 많이 주는 시점에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경기 사이클상에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한다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언제든지 배당주는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투자함으로 해서 좋은 수익을 전체적으로 총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당 전략의 또 장점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만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현금 창출 능력이나 비즈니스 사이클상에 앞으로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소위 이제 배당 성장주 같은 걸 이제 발굴해내는 건데 그런 걸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 짜 나가야 되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마켓 사이클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이런 장세에서는 그런데 투자하고 싶은 유혹들이 아마 다들 있을 텐데 저희는 원래 배당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과 상관없이 원칙을 좀 준수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차별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베어링 자산운용이 올 6월에 이 주주가치 성장 목표 전환형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름 자체를 보면은 조금 의미를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데 주주 가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주라는 거는 지배주주 말고도 일반 주주 모두 다 포함해서 그분들의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구축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이제 의결권 표시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주주 서한을 보내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 가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배당 정책 측면에서 그다음에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잘 지켜서 좋은 수익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뭐 밸류업 공시도 아주 극소수 일부 기업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 자체도 발표된 게 이미 다 밸류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투자자인 저희로서는 오히려 앞으로 좀 밸류업이 돼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포함이 안 됐지만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어느 한 시점에 뭐 잠깐의 어떤 단기간에 이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고, 정말 증시도 지금의 한 배 반, 두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자산 보유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back to the basics. 그래서 원칙에 충실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의 투자 목표가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의 투자 목표, 그다음에 나의 위험감들을 기준으로 내가 자산 배분을 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고요. 기업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현재 그 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이게 꾸준히 아웃퍼폼,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네, 감사합니다.